서울의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는 미린의 테크놀로지 본사 사옥의 통유리 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그 소음은 최고 경영자 강도진의 귓가에 마치 조롱 섞인 비명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때 대한민국 벤처 신화의 주역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비상했던 그의 집무실은 이제 채권단들의 독촉 전화와 협박성 팩스로 가득 찬 전쟁터의 폐허와 다름없는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도지는 핏발선 눈으로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재무제표와 부도 처리 예고, 통지서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바닥난 자금줄을 다시 이을 방법은 전무했으며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붉은색 숫자로 도배된 서류들은 그에게 잔인한 멸망을 선고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넥타이는 이미 풀어 헤쳐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으며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잠조차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어 과거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믿었던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고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은행장들은 그의 연락을 피하기 급급했으며 그가 가장 신뢰했던 임원들조차 퇴직금을 챙겨 달아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세상이 이토록 차갑고 비정한 곳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벼랑 끝에 몰려보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로 다가왔고 도지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의 비서실장인 한서윤이 들어왔고 그녀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도진의 흐트러진 모습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또각또각 굽소리를 내며 책상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침착함이 도진에게는 오히려 비수가 되어 꽂혔다. 모두가 떠나거나 울부짖는 이 상황에서 오직 그녀만이 마치 남의 일인 양 평온함을 유지하는 태도는 도진의 억눌려 있던 분노 스위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그는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당장이라도 고함을 지를 듯한 태세를 취했다. 한서윤은 도진의 살기 등등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 안고 있던 검은색 가죽 결제판을 책상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는데 그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여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이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렸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정산에 대한 우선순위 처리를 요구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회사가 내일 당장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고 대표인 자신이 빚더미에 앉아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가 꺼낸 말은 위로도 걱정도 아닌 오직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는 계산적인 요구뿐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머릿속에서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며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그녀가 결국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 달아나려는 이기적인 쥐새끼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결제판을 집어 던졌고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의 산산조각 난 신뢰와도 같았으며 그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라는 여자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 덩어리인가.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고작 돈 타령이나 하러 내 앞에 나타난 거냐고. 도진은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지만 한서윤은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에서도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를 천천히 주워들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 항목을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차분하고 논리 정연한 태도가 도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감정적인 호소가 필요한 비극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이자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는 도진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불태워 버렸다. 도진은 책상을 돌아 나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고요하고 차가워서 도진의 분노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저급하고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내 회사에서 당신 같은 여자가 내 비서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소리쳤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간을 갈랐지만 한서윤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진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치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대표님의 감정적인 상태는 이해하지만 감정이 빚을 갚아주지는 않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자산을 정리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해결하는 것이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차갑게 일침을 가했다. 그녀의 말은 틀린 곳 하나 없는 정론이었으나 그 정당함이 도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잔인함으로 다가왔고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손가락질하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명령했고 퇴직금은 회사가 망해서 땡전 한 푼 안 남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내 장기라도 팔아서 줄 테니 그 더러운 입 다물고 꺼지라고 내뱉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자존심이자 가장 치졸한 방어 기제였고 그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의 영혼 일부가 깎여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도진의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은 해고를 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중요한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알겠습니다. 강도진 대표님,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라고 짧게 대답한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냉정하리만치 반듯했다. 도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보며 알 수 없는 상실감과 후회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가슴을 때렸다. 사무실을 나선 한서윤은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며 잠시 멈춰섰고 굳게 닫힌 대표의 사실, 문을 뒤돌아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도진이 예상했던 수치심이나 분노 대신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액정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도진 앞에서 보여주었던 속물적인 비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지적인 전략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딘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유창한 외국어가 아닌 완벽한 한국어로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지금 즉시 자금 이동을 준비하고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모든 부채, 현황과 채권단 리스트를 최우선 순위로 확보하라고 명령했으며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통화를 하는 동안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져 있었고 강도진이라는 말은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서윤은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돈을 밝히는 속물의 비열한 웃음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지배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한편 홀로 남겨진 도진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창문을 두드리며 그의 고독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을 제 손으로 내쳤다는 자괴감과 회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과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영광일 뿐.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압류당하고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운명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양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고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가슴 속의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현실은 더욱 몽롱해지면서도 고통은 선명해졌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한서윤이 가져왔던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했던 모진 말들을 되새김질했다.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욕했지만 사실 그녀가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내심 알고 있었기에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무능력이 뼈에 사무쳤다. 밤은 깊어만 갔고 미린의 테크놀로지에 운명이 걸린 마지막 밤은 그렇게 절망과 오해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도진은 자신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건물 밖으로 나선 한서윤이 몰고 온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뚫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대 투자 그룹의 로고와 함께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승인 대기 상태로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도진에게 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증명해 보일 그녀만의 다짐이었다. 강도진 대표, 당신은 아직 당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만든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차는 빗물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한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기업 회생 작전이 아니라 그녀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의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 미린의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강도진의 인생, 그리고 그들을 비웃던 세상의 모든 시선이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한서윤이 떠난 후 사무실에 내려앉은 정막은 거센 빗소리보다 더 무겁게 강도진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텅 빈 비서실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냉정한 조언들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리며 맴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애썼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붉은 딱지가 붙은 독촉장들은 마치 그를 비웃는 관중들처럼 느껴졌고 도진은 이 모든 상황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열린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밤새도록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투자자 명단을 뒤적이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돌렸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음이나 차가운 거절의 말들만이 돌아올 뿐이었고, 그럴수록 한서윤에 대한 원망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만이 증폭되어 그의 속을 까맣게 태워버렸다. 날이 밝자마자 회사 로비는 밀린 대금을 받으러 온 하청업체 사장들과 불안에 떨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직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소란스러운 고성은 방음벽을 뚫고 고층의 대표이사 집무실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도지는 핏발이 선 충혈된 눈을 비비며 블라인드 사이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활기찬 아침 풍경 대신 멸망을 앞둔 왕국의 처참한 몰락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모습과 박스에 짐을 싸서 황급히 회사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져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불청객의 방문을 알렸고, 도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육중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주하기 싫었던 인물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냉혈한으로 소문난 최태석 전무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집무실로 걸어 들어와 도진의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슈트를 입고 손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시가를 든 채 도진의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셔츠 등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빛은 상처 입은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운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최태석은 기본적인 인사치레도 없이 대뜸 책상 위에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를 던지며 이것이 내가 옛정을 생각해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니 토달지 말고 서명하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오만방자한 말을 내뱉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 자본 앞에서는 일개 폐잔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해 보니 그곳에는 미린의 테크놀로지가 지난 5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핵심 특허 기술과 우수한 연구 인력을 헐값에 넘기는 대신 도진 개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겠다는 굴욕적인 인수합병 조건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도진을 업계에서 영구히 매장시키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며, 최태석은 그런 도진의 일그러진 표정을 즐기듯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네가 개발한 기술은 훌륭하지만 자본 없는 기술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조롱했고,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하면 내일 당장 법정 관리에 들어가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를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년간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대로 회사를 넘길 수는 없다는 마지막 오기가 발동했다. 도진은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 최태석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지며 당장 내 사무실에서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려왔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처절함이 묻어났다. 내 회사는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노름판에서 거래될 물건이 아니며 내 직원들과 기술은 더러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최태석은 그저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찰 뿐이었다. 도진은 비록 지금은 무릎을 꿇었을지언정 내 영혼까지 팔아넘기지는 않겠다며 보안 요원을 부르려 인터폰에 손을 뻗었지만 최태석은 이미 손을 써둔 듯 밖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이 공간 안에서조차 도진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공포감에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최태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가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미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 시장까지 내가 다 손을 써두었으니 자네가 발버둥 칠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는 도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똑똑하고 돈만 밝히던 비서가 가르쳐주지 않더냐고 비꼬았는데 그 말은 도진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것과 같았다. 한서윤이 떠난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으며 그녀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최태석은 내일 오전 10시 주주총회 전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강제 경매 집행이 들어갈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남기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최태석이 돌아간 뒤 도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회사 밖으로 나가 평소 형님 동생하며 알고 지내던 벤처 캐피털 대표들과 선배 기업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전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조차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최태석의 눈치를 보며 도진을 전염병 환자 취급하듯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차갑게 느껴졌으며 도진은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아래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방인이 되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다. 그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미지근해진 캔맥주를 들이키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오직 한서윤의 차가운 눈빛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는 도진의 처절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은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비서실에서 입던 수수하고 활동성 좋은 정장이 아닌 몸에 딱 맞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임원들과 국제 변호사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를 경청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재무 구조와 최태석이 이끄는 태성그룹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주가 조작 정황이 상세하게 분석된 방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 끝은 정확하게 적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 월가에서 전설로 불리는 세계적인 사모펀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총괄 대표이자 천문학적인 자금 운용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오너였지만 강도진이 가진 기술력과 순수한 열정을 높이사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그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돕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비난하며 내쫓았을 때 느꼈던 인간적인 모멸감과 서운함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냉혹한 투자 가치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만을 계산기 두드리듯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강도진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았고 이번 시련을 통해 그가 자신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윤의 날카로운 지시에 따라 베리타스의 엘리트 법무팀은 태성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발할 소송 자료를 밤새워 준비했고 회계팀은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악성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시나리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해 나갔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강도진이 겪고 있을 뼈아픈 고독과 절망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지만 그것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혼잣말로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대표님. 내일이면 모든 판이 뒤집히고 당신이 알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나직이 뇌까렸고 붉은 와인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 튀기는 기업 전쟁을 예고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미린의 테크놀로지 본사 앞에는 채권단이 설치한 농성 천막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고 도지는 아무런 소득 없이 텅 빈 집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쪽잠을 청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조차 끝도 없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한서윤은 호텔방에서 완벽하게 세팅된 내일의 전투복을 점검하며 승리의 여신이 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도진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랍 속에 깊숙이 집어넣으며 사적인 감정을 봉인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더 이상 잔소리 많은 비서 한서윤이 아니라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운명을 쥐고 흔들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새벽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도지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자신을 바라보았고 비록 패색이 짙은 싸움이지만 끝까지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리려 애썼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눈을 하고 있어 보는 이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같은 시간 한서윤은 수행기사가 대기시킨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타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비밀스러운 서류가 담긴 칠가방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각기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하나의 접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고 서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으며 이제 멈출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속도가 부터 파국 혹은 기적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다.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처형식을 기다리는 군중처럼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의 눈을 멀게 할 듯 터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주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며 또각또각 굽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낯익으면서도 낯설었고 도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는 듯 했는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리는 가운데 한서윤이 등장했다. 그녀는 그동안 도진이 보아왔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건장한 외국인 변호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례를 순식간에 압도했고 단상에 서 있던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며 내쳤던 그녀가 가장 화려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순간 도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이것이 끝인지 시작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곧 닥쳐올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도진은 단상 위에 서서 눈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주주들과 임원들을 내려다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분노와 경멸 그리고 자신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맨 앞줄 정중앙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태성그룹의 최태석 전무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도진을 향해 어서 항복 문서를 낭독하라는 듯 턱짓을 보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 매각을 주도한 배신자 임원들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최태석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준비해 온 원고를 내려다보았지만 글자들은 까만 개미떼처럼 흩어져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그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정적을 깨뜨렸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낯익으면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며칠 전 도진에게 쫓겨날 때 입고 있었던 수수한 무채색 정장이 아닌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의 순백색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어 조명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외국인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대열을 맞춰 따르고 있었는데, 그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멍하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바로 자신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며 모욕을 주고 내쫓았던 비서실장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비볐다. 한서윤은 주위의 수근거림이나 최태석의 불쾌한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단상 위에 도진만을 응시하며 또각또각 굽소리를 내며 다가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주주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그녀에게서 풍겨 나오는 서늘하고 고귀한 아우라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말을 걸거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최태석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원들에게 제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한서윤의 뒤를 따르던 변호사들이 재빠르게 앞을 막아서며 법적인 권한을 내세워 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최태석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여기는 신성한 주주총회장인데 해고당한 일개 비서 따위가 감히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냐며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한서윤은 최태석의 고함 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도진이 서 있는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와 멈춰섰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태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품위 있고 침착한 목소리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해고당한 비서로서가 아니라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지을 투자자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최태석은 얼굴을 붉히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자 행세를 하느냐며 사기치지 말고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옆에 서 있던 수석 변호사에게 손짓을 했고,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방에서 금박이 입혀진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최태석과 도진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그 서류의 맨 윗장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사모펀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인 4천억 원의 투자 확약서와 함께 입금 완료를 증명하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과 탄성이 뒤섞인 소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느라 바빴다. 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꼼꼼히 훑어보았지만, 그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인감과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계약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총괄 대표라는 직함 옆에 선명하게 찍힌 한서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최태석의 동공을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게 만들었다. 도지는 다리가 풀려 단상 옆에 있는 탁자를 짚고 겨우 서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것처럼 혼란스러웠고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버거웠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회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쥐고 있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안도감보다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며칠 전 비오는 밤 그녀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저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느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아 고개를 떨구었다. 한서윤은 그런 도진의 모습을 잠시 응시하다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우리는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잠재력과 기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조건 없는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가 제시한 청사진은 최태석이 내밀었던 굴욕적인 인수 합병 조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그녀는 4천억 원의 자금으로 즉시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압도적인 자본력 앞에서 점차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최태석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이것은 무효라고 소리쳤고 한서윤의 정체를 의심하며 사기극이라고 몰아세우려 했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한서윤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그녀의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고 한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경고했다. 최태석 전무님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가십시오. 만약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운다면 태성그룹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확실한 선전포고였기에 최태석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서윤은 최태석이 움찔하는 틈을 타 스크린에 태성그룹이 그동안 미린의 테크놀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질렀던 하청업체 압박과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주주들은 화면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하며 최태석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고 그동안 태성그룹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태석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서윤을 노려보다가 결국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으며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퇴장하는 뒷모습은 패배한 장수의 비참함 그 자체였고 회의실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주주들이 한서윤에게 몰려들어 악수를 청하고 감사를 표하는 동안 도지는 단상 구석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고 회사의 대표는 자신이었지만 실질적인 구세주의자 주인공은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텅 빈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한서윤은 도진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녀의 표정은 주주들을 대할 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사무적이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윤 씨, 아니 대표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도진은 간신히 입을 떼며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차갑게 선을 그었다. 강도진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도운 것은 당신과의 개인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회사의 기술력이 가진 투자 가치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도진의 가슴에 꽂혔고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리키며 앞으로 회사의 모든 재무 결정권은 베리타스, 즉 제가 가질 것이며 당신은 기술 개발과 경영 일선에서 제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고 통보했다. 그것은 사실상 도진을 허수아비 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지만 도진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회사를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였다. 한서윤은 도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시계를 보며 다음 밀정이 있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비서가 아닌 대주주로서 뵙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았고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한편 회의실을 나선 한서윤은 복도를 걸어가며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보았는데 그녀의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피가 맺혀 있었다. 그녀 역시 도진에게 모진 말을 내뱉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되뇌었고 강도진이 과거의 나약함을 버리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그를 단련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오너의 등장에 대해 수군거렸고 미린의 테크놀로지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과 활기가 동시에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진은 집무실로 돌아와 한서윤이 두고 간 투자 계약서를 밤새도록 읽고 또 읽으며 글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4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한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준 믿음과 그에 반해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한 후회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반드시 그녀에게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언젠가는 그녀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비는 그쳤지만 도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그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차가운 여왕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고 언론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한서윤 대표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도진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이 아닌 대주주 집무실로 바뀐 공간으로 호출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서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도진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진행할 구조 조정 계획안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본격적인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 한서윤은 도진에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사업부들을 정리하고 핵심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에 대해 냉혹하리만치 철저한 기준을 들이댔다. 도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성격 탓에 그녀의 결정에 반발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회의 때마다 격렬하게 대립했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과 같았다. 도지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깊은 통찰력과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리감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도지는 야근을 하던 중 탕비실에서 우연히 한서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강도진 대표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보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도진 앞에서 보여주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신뢰와 애정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통화를 엿들으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겉으로는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탕비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인해 한동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은 존경을 넘어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는 한 번의 패배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뒤에서 은밀하게 언론을 조작하여 한서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가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회사가 안정을 되찾아가던 찰나에 터진 악성 루머는 다시 한번 미린의 테크놀로지를 흔들었고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뉴스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도지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태석과의 2차전을 준비해야만 했다. 한서윤이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등극한 이후 회사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으며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과거 강도진 대표 체제하에서는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에서 파견된 감사팀과 재무팀이 상주하며 모든 지출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감시하고 있었기에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지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던 곳을 한서윤에게 내어주고 부사장실로 밀려난 처지였지만 불만을 토로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묵묵히 그녀의 호출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순간마다 며칠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환청에 시달려야 했고 그 죄책감은 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되자 도지는 무거운 서류 뭉치를 들고 대회의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서윤이 상석에 앉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 위압감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재무이사가 올린 구조조정 명단을 빨간 펜으로 그어가며 냉혹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심판자처럼 보였다. 도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경청했는데 그녀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뼈아픈 팩트였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회사를 경영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들을 가차없이 폐기하라고 명령했고
그중에는 도진이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인공지능 기반의 감성 케어 로봇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어 도진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프로젝트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그것이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자 미래 먹거리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한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을 끊었다. 강도진 대표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꿈을 꾸는 자선 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주식회사이며 당장 현금이 돌지 않는 프로젝트는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일갈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도진이 내세우는 기술적 가치나 미래의 비전 따위는 현재의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내심 한서윤의 냉철한 판단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도진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야만 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은 한서윤의 집무실로 따로 호출되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서슬퍼런 모습과는 달리 창가에 선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지쳐 보였지만 도진이 인기척을 내자마자 그녀는 다시금 완벽한 철의 여인으로 돌아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판을 가리키며 이것이 당신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감성 케어 로봇 프로젝트에 수정된 예산안이니 검토하고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깜짝 놀라 서류를 펼쳐보았는데 그곳에는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핵심 기능에만 집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계획이 담겨 있었고 이는 도진조차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아까 회의 시간에는 폐기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한서윤은 덤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원칙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나 운정에 이끌려 경영을 하면 회사는 다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살려둔 이유는 단지 당신의 열정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분석 결과 3년 뒤에는 승산이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도진은 그녀의 철저한 계산과 그 뒤에 숨겨진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고 자신이 그녀를 오해하고 멋대로 판단했던 지난 날들이 사무치게 후회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서윤 씨, 아니 대표님. 지난번 제가 했던 막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도진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지금 와서 그런 감상적인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도진 씨 사과는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는 도진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며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만을 고집했고 도진이 조금이라도 사적인 감정을 내비치려 하면 가차없이 쳐내버렸다. 그녀에게 있어 도진은 투자 대상이자 관리해야 할 리스크일 뿐 인간적인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는 도진에게 사과를 거절당한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 역시 도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애써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도진은 알 길이 없었다. 며칠 뒤 회사는 태성그룹 최태석 전무가 퍼뜨린 악성 루머로 인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증권가 정보지에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가 기업 사냥꾼이며 핵심 기술만 빼돌린 뒤 회사를 공중분해시킬 것이라는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거래처에서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으며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도지는 분노에 차서 당장 최태석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태연하게 태블릿 PC로 주가 추이를 지켜보며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최태석이 노리는 것이 바로 당신의 그 다혈질적인 반응을 이용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도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회사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라고 소리쳤다.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며 명예는 소리 지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재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홍보팀과 법무팀을 소집해 대응 전략을 짜고 있었고 언론사 데스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정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믿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그녀의 태도에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집무실을 뛰쳐나갔고 옥상에 올라가 찬바람을 맞으며 식지 않는 분노를 사겨야 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도지는 불 꺼진 복도를 지나다가 한서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지독히도 고독해 보였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샌드위치와 수십 개의 영양제통이 널려 있어 그녀가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다. 도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려다가 잠시 멈칫하며 그녀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평소에 날카롭고 빈틈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방비하게 잠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상처 입은 소녀처럼 여리고 안쓰러워 보여 도진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도진이 인기척을 내자 한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고 도진이 자신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녀는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충혈된 눈을 보며 더 이상 그녀를 차갑게 대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를 치우고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쓰러지면 이 회사는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진의 따뜻한 손길과 진솔한 고백에 한서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고 그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강 대표님은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고 부릅니다. 라고 자조적으로 물었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의 그 차가움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진의 말은 한서윤이 오랫동안 쌓아온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고 그녀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찻잔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고 창밖의 도시 야경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한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고 발신자는 다름 아닌 베리타스 본사의 회장이었다. 한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심각했다. 통화를 마친 한서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도진은 불길한 예감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태석이 손을 썼습니다. 베리타스 본사에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보냈고 본사에서는 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우리는 4천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도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지 않고 한서윤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라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최태석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도진의 눈빛은 예전의 유약한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회사를 지키려는 강인한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고 한서윤은 그 눈빛에서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냉정을 되찾았고 그래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며 눈빛을 빛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전 직원을 대강당에 소집하여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고 도지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에게 현재의 상황과 극복 의지를 호소하는 명연설을 펼쳤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베리타스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웠고 직원들은 도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박수로 화답했다. 한서윤은 도진의 연설을 지켜보며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즉시 본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최태석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비밀 금고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과거 최태석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 그녀에게 넘겨준 태성그룹의 이중장부 파일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터뜨리면 태성그룹은 물론이고 업계 전체가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도진을 불러 이 USB를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쓰면 우리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도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갑시다. 전쟁터로라고 대답했다.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최태석과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고 사무실에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았다. 한서윤은 언론사 국장들에게 연락을 취해 기자 회견을 잡았고 도진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최태석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서윤과 강도진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세상의 편견과 거대하게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반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 도진과 서윤이 탄 차는 방송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과 믿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고 있었다. 방송국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을 맞이했고 도진은 서윤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며 에스코트했다. 서윤은 도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준비됐나요? 파트너 도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카메라 앞을 향해 걸어갔고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방송국 대회의실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만들어내는 섬광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로 인해 마치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그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태성그룹 최태석 전무가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 탓에 기자들의 눈빛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보다는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찾아내어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가 검은 머리 외국인 자본이라는 의혹과 한서윤 대표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사실인 양 떠들어대며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앉은 강도진과 한서윤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굳건한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 그들의 광기를 냉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의 태도는 과거 채권단 앞에서 쩔쩔매던 나약한 경영자의 모습이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짊어진 리더로서의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러분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경쟁사의 비열한 음해이며 미린의 테크놀로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우리는 단순히 이익만을 댔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베리타스의 투자는 그 비전에 대한 정당한 지지라고 역설했다. 도진의 진정성 있는 호소는 장내의 소란을 잠시 잠재우는 듯 했으나 이미 최태석에게 매수된 일부 기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다시 험악하게 몰고 갔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서늘한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하며 소란스러운 회견장을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도진과 함께 준비했던 그 USB를 꺼내 들어 보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조작된 말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는 태성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와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동원된 불법 계좌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들은 최태석이 그동안 저질러온 파렴치한 기업 범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그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탄성을 내질렀다. 한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며 태성그룹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하청업체를 협박하고 언론을 조작했으며 심지어 산업 스파이를 심어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고 시종일관 침착했으나 그 내용이 담고 있는 파괴력은 폭탄과도 같아서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 특수부에 제출되었으며 지금 이 시각 태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객기를 박았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플래시는 이제 도진과 서윤이 아닌 화면 속의 증거 자료들을 향해 맹렬하게 터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느긋하게 방송을 지켜보던 최태석은 화면에 자신의 비밀 장부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집어던졌고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방송을 중단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비서실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다급한 보고만이 돌아왔고 최태석은 그제야 자신이 한서윤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평소 자신을 비호해 주던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태석이 도망칠 구멍을 찾기 위해 금고에 있던 현금 다발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을 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푸른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태석에게 체포 영장을 들이밀며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고, 최태석은 발악하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고함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끌려나가는 최태석의 모습은 며칠 전 도진을 찾아와 거만하게 굴던 그 위풍당당하던 재벌 3세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초라한 범죄자의 몰골 그 자체였다. 이 장면은 방송국 헬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미린의 테크놀로지를 괴롭히던 거대한 악의 축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는 도진과 서윤을 향해 시민들과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소액 주주들이 몰려들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도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존경심을 담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 역시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띠며 도진의 눈을 마주 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 진한 전우애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 문이 닫히자마자 도진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도진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강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끝까지 신념을 지킨 당신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도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찬사였고, 도진은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통해 그녀가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날 밤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베리타스 본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회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도진과 서윤은 그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옥상 정원에서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도진은 캔 맥주 2개를 들고 와 서윤에게 건넸고, 서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련들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진은 문득 궁금했던 점을 물었는데, 서윤 씨는 왜 하필 우리 회사였습니까? 베리타스 정도의 규모라면 더 크고 안전한 투자처가 많았을 텐데 왜 부도 직전에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며 맥주 캔을 만지작거리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전에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때 더 빛나는 법이라고요. 강 대표님의 눈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도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봐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서윤은 말끝을 흐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사실 그녀에게는 도진에게 말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니 자신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그에게 끌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유는 그런 그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도진이 심혈을 기울였던 감성 케어 로봇이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리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언론은 강도진을 재기에 성공한 기적의 CEO로 치켜세웠고, 한서유는 그 성공 신화의 숨은 주역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녀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차근차근 인수인계를 준비하며 도진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고, 베리타스 본사에 복귀 일정을 조율하는 이메일을 몰래 보내고 있었다. 도진은 너무 바쁜 나머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고, 그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사실에 취해 그녀가 언제까지나 자신의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우연히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일주일 뒤 뉴욕으로 떠나는 편도 티켓이 예매되어 있었다. 도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되었고,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는 비서에게 서윤의 행방을 물었고, 그녀가 지금 공항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를 시찰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의 시동을 걸었다. 도진은 엑셀을 밟으며 며칠 전 옥상에서 그녀가 했던 말들과 쓸쓸해 보이던 표정들을 떠올렸고, 자신이 얼마나 둔감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그를 구원해주고 떠나려 하는데 자신은 그녀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절대 보낼 수 없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잡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외치며 속도를 높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흐릿하게 뭉개졌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서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넓은 창고 안을 뛰어다녔고, 마침내 구석에서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져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진은 그녀에게 달려가 팔을 낚아채며 서윤 씨 당장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소리쳤고, 서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도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이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비상구 계단으로 갔고, 거칠게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뭡니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떠나려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라고 도진은 따져 물었지만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는 이제 안정되었고 강 대표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본사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라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도진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임무 그깟 임무가 중요합니까?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내가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한서윤이라는 여자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라고 절규하듯 고백했다. 서윤은 도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어붙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강 대표님 공과 사를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애써 밀어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도지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다. 비상구 계단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로 인해 묘하게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물류센터의 기계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지는 서윤의 손목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남자의 절박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뜨거운 시선에 압도당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흔들리는 동공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으며 그녀의 차가웠던 이성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고 그들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했는데 당신이 떠나면 회사가 아무리 성장하고 내가 돈방석에 앉게 된다 한들 그것은 껍데기뿐인 성공일 것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당신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온 지금이 순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그녀를 비난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이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서윤은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방울이 도진의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사실은 무서웠다고 털어놓았는데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와 배경이 도진의 순수한 열정을 퇴색시킬까봐 그리고 언젠가 도진이 자신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며 떠날까봐 두려워 먼저 도망치려 했다는 속마음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서윤의 고백을 들은 도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녀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팔을 감으며 당신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으며 내가 사랑하는 것은 베리타스의 대표 한서윤이 아니라 내 곁에서 잔소리하고 나를 일깨워주며 함께 웃고 울어준 여자 한서윤이라고 속삭였다. 도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윤은 비로소 긴장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에게 온전히 기대어 오열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눈물로 씻어내렸다. 계단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안식처임을 확인하며 긴 포옹을 풀지 않았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멈추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진정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도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이제 다시는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서윤은 붉어진 눈시울로 도진을 바라보며 그럼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옆에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욕행 비행기표는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도진은 그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한 바퀴를 돌았고 계단실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손을 잡고 물류센터를 빠져나와 밖으로 향했는데 비 온 뒤 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연의 선물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미린의 테크놀로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도진과 한서윤이 함께 있었다. 도진은 여전히 열정 넘치는 CEO로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서윤은 CFO이자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안살림과 대외적인 투자를 완벽하게 관리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했으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밤늦도록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두 대표의 케미스트리를 보며 흐뭇해했고 회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상적인 조직으로 변모해 있었다. 한편 최태석 전무와 태성그룹은 검찰 수사 결과 모든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태성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했다. 도지는 뉴스에서 최태석이 수위를 입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서윤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옆에서 따끔하게 조언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든든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얻은 값진 결과물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지는 서윤을 처음 만났던 회사 옥상 정원으로 그녀를 불러냈고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꾸며져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서윤이 도착하자 도지는 미리 준비해둔 꽃다발을 등 뒤에 숨긴 채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서윤은 그의 엉성한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도지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서윤은 그런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도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꽃다발을 내밀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 씨, 당신이 내 회사를 4천억 원으로 구해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가진 것은 4천억 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고 서윤의 눈가는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당신의 파트너이자 남편으로서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고 당신의 외로움을 나의 열정으로 녹여주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청혼했다. 서윤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서윤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옥상 정원에 불어오는 봄바람은 꽃향기를 실어 나르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도진과 서윤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기업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고난을 함께 이겨낸 연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로맨스의 완성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앞으로 그려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을 넘어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벤처 사업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서유는 자신이 받았던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했고, 도지는 과거의 자신처럼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뜻을 같이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미린의 테크놀로지의 사내 강당에서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하게 치러졌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취재 경쟁을 벌였지만 두 사람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예식을 원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유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도지는 늠름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낭독하며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맹세했고, 하객들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맹세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도진과 서유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넘쳐 흘렀다. 도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그때 왜 하필 나를 도와줬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생긴 CEO들도 많았을 텐데. 서윤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꿈을 이야기하는 바보였으니까. 그런 바보는 지켜줘야지 않겠어. 도지는 그녀의 대답에 짐짓 토라진 척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서유는 그런 그의 팔짱을 끼며 머리에 기대었다.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고, 그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오해받았던 여자와 부도 직전에 무능력한 CEO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남자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반쪽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믿어준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도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은 나의 4천억보다 더 값진 보물이야. 사랑해, 한서윤. 서윤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강도진, 나의 영원한 CEO.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끝없는 도전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그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열정은 미리네라는 이름처럼 은하수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투자이자 최고의 수익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그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